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영상 강좌입니다. 어느덧 20장인데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켓 옵션입니다. 소켓은 범용적인 네트워크 통신 툴이죠. 범용적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이라든지 기능 등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특히 더욱 그러하죠. 워낙에 다양한 종류 네트워크 기기와 네트워크 프로토콜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켓을 좀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죠. 소켓 옵션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소켓 옵션인데요. 이 강좌는 뇌자극 TCP/IP의 보조 교재입니다. 때문에 책과 함께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광 케이블로 구성된 훌륭한 네트워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도 있죠.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데이터를 빈번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볼까요? 이 경우에는 빈번한 연결이 이루어지죠. 대신 그리고 비교적 큰 데이터가 오고 갑니다. 하지만 실시간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죠. 그런가 하면 MMORPG 같은 게임은 연결이 빈번하지 않은 서비스죠. 그리고 한번 연결하면 쭉 서비스가 되고 대신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크기의 데이터가 자주 교환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와 네트워크 특성에 따르면 그에 맞는 네트워크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켓은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통된 소켓 함수만을 이제 제공할 뿐이죠. 이렇듯 환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BS 소켓을 이용해서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최적화된 툴을 사용하면은 이제 성능과 어떤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경우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비용과 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BSD 소켓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죠. 대신 소켓은 옵션 값을 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범용적인 소켓 함수의 함수를 사용하면서도 네트워크 환경과 서비스 종류에 최적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켓 옵션이라고 합니다. 소켓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설정 가능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이 옵션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이 경우 이제 기본 설정된 값들로 이제 작동이 되겠죠. 소켓 옵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설정된 소켓 옵션의 값을 가져와야 할 겁니다. get 옵션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소켓 옵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기 변수로 일단 먼저 소켓 지정 번호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매기 변수는 어떤 수준에 있는 소켓 옵션을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있는 소켓 옵션을 다룰 것인가 하는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값으로는 이제 SOL 소켓과 IP 프로토 TCP, IPX 이제 등이 사용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두 개가 사용됩니다. SOL 소켓은 소켓 레벨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IP 프로토 TCP는 TCP 프로토콜 레벨의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지금 나열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값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SOL 소켓에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값 중 자주 사용하는 값들인데요. 먼저 소켓 주소 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켓 버퍼의 크기를 쓰기와 읽기 버퍼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켓 종료 방식과 소켓 타임아웃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들을 이제 옵션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IP 프로토 TCP는 주로 이제 네글 알고리즘의 변경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옵션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죠. 소켓에서 만약에 소켓 읽고자 하는 소켓 버퍼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은 이렇게 영역은 SOL 소켓으로 하고, 그리고 옵션 값은 SO 리시브 버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기를 가져오겠죠. 그 크기는 이제 네 번째 매개 변수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매개 변수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오고자 할 데이터의 크기인데요.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각 옵션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값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버퍼 사이즈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인티지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구조체가 된다거나 사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켓 옵션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소켓 옵션을 가지고 왔다면은 소켓 옵션을 확인해서 이제 소켓 옵션 설정을 해야 되겠죠. 소켓 옵션 설정은 set socket opt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역시 소켓 지정 번호와 그리고 레벨 그리고 적당한 바꾸고자 하는 그러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옵션 그리고 값들을 이제 명시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소켓 읽기 버퍼의 크기를 뭐 9182바이트로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들 소켓 옵션의 사용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소켓 옵션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소켓 옵션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켓 옵션의 특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주요 소켓 옵션의 특징과 어떤 경우에 사용해서 그 경우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 Reuse ADDR 옵션인데요. 이거는 소켓 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때때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도 기존 소켓 자원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혹은 정상적이지 않는 연결 종료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역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도 기존에 있던 소켓 자원이 그대로 커널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켓 자원은 프로세스에 종속된 게 아니고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소켓 자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하게 되면은 바인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바인드는 프로세스를 포트에 묶어주는 일을 하는데 아직 운영체제의 해당 포트에 대한 연결된 프로세스가 남아있게 되면은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포트 번호는 단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할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켓 자원이 아직 남아있다면은 바인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널이 해당 소켓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1, 2분 동안 커널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 2분 동안 다른 프로세스는 바인드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1, 2분 뒤에 다시 바인드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즉시 인터넷 서비스를 해야 하는 서버 프로그램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때는 소켓 Reuse ADDR 옵션을 이용해서 기존 소켓 자원을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해당 소켓을 바인드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프로세스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전히 바인드 함수 호출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커널이 실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사용하는 소켓 리유즈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레벨은 SOL 소켓이고요. 옵션은 SO_Reuse ADDR이고요. 그리고 값을 1로 하면 됩니다. 1이면 재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만약 0이 되면은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되겠죠.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인드 하기 전에 거의 뭐 반드시 set socket opt를 이용해서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니까요. 왜냐하면 서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정상 종료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원이 뭐 커널에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에는 소켓 버퍼인데요. 운영체제는 소켓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먼저 소켓 버퍼에 복사를 하고 나서 유저 영역으로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버퍼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켓 버퍼의 크기를 어떻게 변경하느냐가 아니죠. 소켓 버퍼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즈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것은 여러 개의 패킷을 논리적인 하나의 패킷으로 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TCP 통신에서는 패킷당 에크 메시지를 일일이 보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매번 에크를 보내는 것은 좀 낭비겠죠.
이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개의 패킷을 묶어서 에크를 보낸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고받는 데이터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럼 지연 시간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10개의 패킷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만약 일반적으로 한다면 10번의 에크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하게 되면은 2번의 에크 교환만으로 통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10년 전쯤 모뎀을 사용하던 시대라면은 회선 상태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좀 크게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르겠죠.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가 오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번 패킷마다 빈번하게 좀 에크를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같이 회선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좀 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큰 데이터를 만약 주고받아야 하는 서비스라면 윈도우 사이즈를 좀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소켓 버퍼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윈도우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버퍼 크기 변경은 매우 간단하고요. 뭐 이제 적당한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096만큼의 크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적당한 크기는 이제 서비스 따라 좀 다른데요. 회선 상태가 요즘에는 뭐 워낙 좋아서 보통 아마 기본 뭐 87,380바이트 정도로 좀 이제 크게 뭐 잡긴 합니다. 하지만 작은 데이터를 빈번하게 교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버퍼를 좀 작게 해야 되겠죠. 다음은 네글 알고리즘인데요. 인터넷의 데이터 전송 단위는 패킷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패킷은 헤더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디가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죠. 유저 데이터죠. 유저 데이터가 단 1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헤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저 데이터가 조그만 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패킷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타이니그램 문제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텔레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텔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는 키보드로 한 글자씩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각 입력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고작 약 2바이트 1바이트 정도 되겠죠. 전송을 한다면은 굉장한 낭비겠죠. 물론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죠.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하나의 패킷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네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뭐 300바이트의 데이터를 3번 보내는 대신에 이걸 900바이트 정도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능도 그렇고 대역폭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모로 뭐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켓은 기본적으로 네글 알고리즘을 켠 상태로 작동을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대역폭을 아낄 수는 있긴 한데요.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에서 정한 만큼의 바이트를 채우지 않으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기 때문이죠. 뭐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는 방식이 확실히 효과적이겠죠. 웹 서비스는 실시간성이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MMORPG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라면 시간 지연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네글 알고리즘을 끄는 게 더 낫겠죠. 네글 알고리즘은 RP 프로토 TCP 레벨에서 TCP No Delay 옵션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이면은 알고리즘 이걸 키겠다는 거고요. 뭐 0이면 끄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봉쇄 소켓이 봉쇄 소켓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능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제 프로그래밍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좀 실무에서는 봉쇄 소켓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그냥 봉쇄 소켓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런데 봉쇄 소켓을 사용할 경우에 읽기나 쓰기에서 이제 영원히 봉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물론 입출력 다중화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소켓 자체에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읽기 타임아웃을 5초로 지정했는데요. 5초 동안 데이터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리시브 함수가 반환을 하죠. 데이터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하면은 이제 에러 노 값을 이용해서
에러노가 이 again이면은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서 반응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again이 아니면은 소켓에서 뭐 정말로 에러가 발생해서 데이터 못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이 레벨은 sol underbar 소켓이고요. 그리고 옵션은 so underbar receive time out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간을 정해 주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TCP/IP 열장, TCP/IP 20장 소켓 타임, 소켓 옵션을 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소켓 옵션은 여기에서는 정말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사실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은 소켓 옵션을 언제 써야 할지에 대한 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뭐 노 딜레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글 알고리즘을 켜고 끄는 거, 이것도 뭐 이론상으로는 작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네글 데이터를 뭐 끄는 게 좋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걸 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일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 환경 오고 가는 데이터를 뭐 체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어떤 경험이 상당히 이제 많은 필요한 어떤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는 이걸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좀 감 잡기가 힘들 수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어떤 어떤 실무에서 접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을 마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